자, 오늘의 주제는요,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라는 주제인데요. 요 책의 내용을 리뷰한 것입니다. 이 책은 그 B&I 그 추천 도서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번 이 제목이 굉장히 땡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이제 굉장히 낚시가 심한 그런 어떤 제목을 잘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갖고 왔는데, 사실 좀 꽤 많이 읽기는 했더라고요, 제가. 근데 내용이 기억이 안 나고 다시 교육을 준비하면서 좀 많이 훑어봤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와튼 스쿨이라고 있답니다. 외국에 있다는데, 여기서 MBA 과정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수업 중에 하나래요. 그 교수 이름도 참 갖고 싶게 다이아몬드입니다. 그 스튜어트 다이아몬드답게 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원하는 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얻어 오셨습니까?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얘기합니다. 협상이란 무엇이냐? 그 일상생활에서 이제 우리는 협상의 연속이라고 하고요.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모든 행동을 협상이라 하고, 그리고 협상은 대립이 아닌 설득이나 의사소통의 모든 방법들을 그 다 협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협상을 해왔는지 엄마 100원만 시절부터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엄마 100원만 뭐게? 이게 레파토리죠. 그래서 좌절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그래, 울자. 떼쓰면 얻어지는 것도 있죠. 근데 대부분 등짝 스매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희에게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포기하면 얻는다. 욕심을 다 비우고 나면 아이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근데 실제로 포기하면 얻어지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인데요. 저기 엄마 아니다 됐다. 뭔데? 아니 됐어요. 뭔데? 이러면서 이렇게 포기하게 되면은 얻어지는 경우도 더러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요, 저희들은 많은 거절을 당해왔기 때문에 결국엔 거절에 익숙해져 버려가지고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요구한다거나 부탁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워져 있어요. 그래서 남의 부탁 안 하지만 남들이 부탁하면 또 들어줄 의향은 있고 뭐 이런 지금 포지셔닝이 돼 있는데요. 그 원하는 걸 얻으려면 일단 부탁을 잘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을 주면 나도 원하는 것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책의 핵심 주제인데요. 여기 많이 들어봤어요. 저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B&I의 기본 철학과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천 도서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상대방에게 포커싱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역지사지를 통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 이렇게 헤아리다 보면은 제가 원하는 걸 좀 얻을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의도 파악이라든지,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해줄 수 있다라는 뭐 행동이나 말,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에게 최종적으로는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엄마에게 100원을 얻기 위해서 엄마는 내 방을 깨끗이 청소하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청소를 해놓고 엄마 100원만 하면은 조금 더 수월했겠죠. 자, 우리 주변에는 많은 협상의 달인들이 있습니다. 특히 엄마죠. 엄마들이 협상의 달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요, 백화점에 가서 명품관에 가서도 깎아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뭐 그 시장 가서 이제 콩나물 500원어치도 깎는 그런 분들이신데, 협상의 달인과 우리가 그런 분들을 일컬어 이제 진상 고객이라고 하는데요.
진상 고객과 협상의 다리는 거의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진상이 되지 않고 협상을 잘해서 내 이득을 최대한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예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요. 일단 첫 번째는요, 상대방의 표준을 이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상대가 스스로 정한 기준이나 약속을 이용을 하라는 건데, 가장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되는 어떤 호텔에서 개미나 거미가 나왔을 때 우리 뭐라고 화부터 내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책의 저자는 전화를 해서 여기서는 가장 청결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개미도 그거에 포함이 됩니까? 라고 정중하게 얘기를 했을 때 스위트룸으로 갑자기 방이 바뀐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약속한 기준들을 이용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표준을 얘기를 하지만은 예외적인 상황은 없었는지를 또 한번 물어보는 경우로도 많은 상황들이 또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꼭 예외는 없었나요? 라고 이럴 경우에 예외가 있었습니다. 라고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그럼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상황을 받아낸 적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감정적 지불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 감정적 지불이라 하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보살피고 칭찬, 사과,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 모든 것들이 해당하는데요. 결국에는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거나 화가 난다면요. 모든 협상은 결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잘하지 않습니까? 처음 만나자마자 하는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이런 얘기들. 벌써 상대방의 어떤 그 상황이나 이런 걸 살피는 거죠. 엄마의 오늘 기분이 어떤가, 아빠의 기분이 어떤가 해가지고 내가 용돈을 타내려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보고 때로는 아양도 떨어야 될 필요도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야기가 잘 술술 풀려서 내가 원하는 걸 잘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 책에서 내용은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진상이 되지 않고 양쪽 모두가 더 많이 기분 좋게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들을 서로가 고민하면서 많은 활용을 통해서 기분 상하지 않게 기분 좋게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치고요. 책의 리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남의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거는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사실상 우리나라의 상황이랑은 좀 많이 다를 거라고 봅니다. 서양은 좀 약간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이렇게 얘기가 오가고 하겠지만은 우리나라는 엄연히 갑과 을이 좀 존재하는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상황에서 협상을 하는 거는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상대방의 기분을 먼저 좀 헤아려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한다면 모든 게 조금 더 잘 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